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R 과정의 김진우입니다. 네, 본격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시험은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 기획, 그다음에 수집, 저장, 처리, 그다음에 분석한 시각화까지 수행하는 어떤 실무자를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은 이런 실무자적인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분석을 기획하는 기획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과 전처리, 그 다음에 탐색하고 그 데이터를 초기에 분석하는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형을 구축하고 설계하는 또 일을 하고, 그 설계를 통해서 모형이 적합한가, 빅데이터 모형의 적합성을 보고 그 다음에 모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그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는 일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는 빅데이터 과제를 정의하고 또 이해하고 그걸 또 계획을 하는 게 또 필요할 거고요. 수집 전처리는 당연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어디선가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실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지하는 역할까지 이게 수집과 전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집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정제가 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적인 특성이 있는지 탐색하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장하고 적재하는 일까지가 초기 분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고 부르는 모형을 직접 구축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적합시키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이 단계에서는 뭐 연관성 분석, 뭐 군집 분석, 그 다음에 뭐 확률적인 어떤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일반적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모형들을 직접 구축하고 만드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분석 알고리즘적인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습, 즉 적합을 시켜서 그 결과를 도출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온 이 결과값이 정말 이게 타당한가, 이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 모형이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모형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고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도 적용을 하는 것이 최종 결과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처음에 이 빅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하고 난 이후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전반적인 어떤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다루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사람들이 관심을 꾸준히 계속 갖고 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정보와 세계와 이런 모바일 서비스 등에서도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가의 어떤 활용적인 영역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기업이나 어떤 금융, 또 의료,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영역들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분야를 좀 융합시켜서 빅데이터 분석 업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중요도 역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빅데이터 분석 관련된 어떤 능력 기준 어떤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빅데이터의 어떤 기획, 그리고 분석 과정, 그리고 그걸 넘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축하고, 또 그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영역까지 전반적인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분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은 어떤 시각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모델링을 진행한다거나, 그 외에 뭐 전처리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또 데이터 분석 많이 활용이 되고요. 기획 부분에서는 사실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기획적인 부분들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룰 수 있고, 혹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가 어떤 수집되는 시스템, 혹은 이제 데이터를 뭐 저장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시스템 등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구축하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또 때로는 이제 빅데이터 어떤 분석을 기획한다거나 실제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세부적인 분야들을 이제 다 알고 있어야 그런 운영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를 플랫폼 운영한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을 관리한다거나 할 때도 전반적인 어떤 빅데이터 분석 영역이 이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빅데이터를 내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배운다면 어떤 영역으로 이제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우선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내가 수집하거나 어떤 저장을 한다거나 또 이제 처리를 하거나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어떤 데이터를 뭐 전처리하거나 또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또 시각화를 해서 이제 보여준다거나 하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엔지니어적인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나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빅데이터 모델들, 그리고 분석하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어떤 영역에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배우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분석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알고리즘, 분석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또 시각화하는 어떤 엔지니어들이 있다면, 그런 어떤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결과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통찰을 가지고 이제 가치를 뽑아낸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실질적인 그 분석을 이후의 단계에서 역할을 하는 이제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이거를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기획과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어떤 자격증, 혹은 이제 내가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공부했다, 배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진출할 수 있을 만한 분야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사실 지금은 이제 사실 어느 분야를 가나 데이터를 다루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 어떤 곳을 가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기업이나 어떤 이제 기업 연구소라던가 어떤 단체들에서 많이 활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사실 이제 마케팅 회사나 어떤 기획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가장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이제 정부 기관, 어떤 통계 컨설팅 회사라던가 리서치 기관들에서도 당연히 기존에는 이제 통계적인 것들만 했다라면,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적인 영역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제 다양한 연구기관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기사라는 시험, 특히 이제 이 실기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테스트하는,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할 줄 아는가를 이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CBT 방식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코드를 짜서 코드를 실행시켜 가지고 이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식의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는 이제 CBT 방식 시험에서 이제 작업형과 이제 그 이론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작업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시험이 변형이 되면서 오로지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시험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작업형으로 이루어진 코드 구현만 딱 100점을 구성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 시험 시간은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 이제 되고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이제 취득을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코드기 때문에 이제 코드 구현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과 R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특히 머신러닝이라던가 이런 이제 통계, 이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는 언어들이 이제 가장 잘 제공하는 게 이제 파이썬하고 R 두 가지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과 R을 선택해서 이제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를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의 어떤 좀 특징,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당연하게도 이제 CBT 시험이지만 오픈북은 불가하고 인터넷 검색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로만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구현하는 어떤 알고리즘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함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외워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전처리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어떤 코드를 짜서 실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픈북이나 인터넷 검색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코딩 플랫폼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웹상에서 이제 사이트를 하나 접속해서 그 안에서만, 그 웹 페이지 안에서만 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을 진행하면서 이제 수시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저장을 해서 내가 이제 작성했던 코드 내용들, 그리고 내가 제출했던 내용들이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수시로 저장을 하면서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프 함수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제 강의에서 이제 한번 몇 번 다뤄보겠지만, 헬프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어떤 다른 함수들,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함수들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던가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를 이제 설명을 이제 출력을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헬프 함수가 모든 걸 다 알려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함수를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럼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떤 파라미터, 그리고 어떤 입력값들을 내가 넣어야 되지 라는 것들이 헷갈릴 때, 그럴 때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라인별 실행, 뭐 그래프 기능, 단축키, 자동 완성들이 모두 미제공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라인별 실행이라고 하면 코드를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이나 R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립트 함수라고 해서 이제 한 줄 한 줄씩 코드를 실행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줄씩 실행하는 기능이 없고요. 전체가 한 번에 실행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면서 내가 이제 오류를 계속 찾아가면서 이제 한 번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 줄 작성해서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늘려가면서 실행을 해서 이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거나 하실 때 한 줄 한 줄씩 계속 실행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내가 쭉 작성해 놓은 코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처리부터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이제 모델을 사용하고 검증하고 하는 코드까지 한 번에 실행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기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각화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의 특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상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판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 함수들을 돌려서 텍스트로 나오는 어떤 결과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라던가 자동 완성 기능이 이제 전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메모장을 띄워놓고서는 메모장에서 이렇게 코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축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코드가 이제 자동으로 짜지는 이제
보통 이제 에디터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동 완성이나 이제 단축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도록 이제 돼 있는데, 그런 단축키 자동 완성이 모두 미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복사나 붙여넣기 이런 기능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코드를 다 일일이 외워가지고 이제 하나 쭉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3시간이긴 하지만 이 3시간 동안 이제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이제 계속 실행하면서 계속 지웠다가 다시 써보고 지웠다 써보고 이러면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계속적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서 코드 작성하는 시간을 최대한 이제 줄이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함수들은 열심히 외우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 완성이나 단축키 이런 것들이 모두 미제공되니까 연습하실 때는 꼭 이제 타이핑을 끝까지 계속 쳐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연습이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코드를 이제 실행해 볼 때 이제 에디터라던가 이제 툴을 이용해서 이제 보통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에디터에서는 단축키라던가 자동 완성이 되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시험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가능하면 단축키나 자동 완성 기능을 잘 사용을 안 하시고 일일이 다 끝까지 코딩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실행 시간이 이제 1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이제 실행을 딱 눌렀을 때 안에서 이제 분석이 돌아가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분 안에 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양이 많거나 혹은 이제 코드가 복잡하게 짜지면은 코드를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드가 실행되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제 아마 이제 분석을 진행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파라미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튜닝하는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잡하게 짜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짜기보다는 단순하게 모델을 이제 조금씩 이제 사용을 하면서 단순하게 딱 만들어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결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실행 시간 1분 제한이 있으니까 연습을 하실 때도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은 얘를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랑 또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또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최대한 이제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단순한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제공하긴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은 그런 이제 파일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코드를 잘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추가 설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실기시험 사전에 제공되는 패키지들이 이제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어떤 패키지들이 사용이 가능한지, 어떤 라이브러리들과 어떤 함수가 가능한지를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내가 이제 나는 어떤 모델을 내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델은 따로 어떤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해야 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델들이 아니라 시험에서 이제 주어지는 어떤 패키지 내에 있는 함수들, 그런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또 분석을 진행한다거나 코드를 짜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제공되는 패키지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 시험에서 올라왔던 그 패키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패키지를 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시험을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이제 그 회 시험에서 제공되는 패키지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사실 이제 패키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공이 돼요. 사실 뭐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이제 뭐 통계 분석이라던가 하는 이제 사용되는 어떤 모델들이 들어있는 패키지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정말 특별한 어떤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복잡한 모델이라던가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코드들은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제공되는 패키지 내에서 사용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공되는 이제 함수들이나 라이브러리들을 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총 3가지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작업형 1유형, 그 다음에 2유형, 3유형 해서 이제 3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작업형 1유형 문제는 이제 3문제가 총 출제가 되고요. 각 문항당 10점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문제를 모두 맞히면 3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첫 1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혹은 이제 데이터를 탐색하는 문제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 문제는 이제 뭐 예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데이터 세트의 어떤 아웃컷 컬럼에 오름차순을 정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뭐 정렬한다거나 혹은 일부분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뭐 계산을 한다거나 뭐 평균을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 뭐 외도 첨도와 같은 이제 어떤 탐색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같은 기본적인 탐색 작업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이제 가벼운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그다음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들, 이제 뭐 결집값을 처리한다거나 이상값을 처리한다거나 이런 이제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값 그 다음에 결집값 처리, 그 다음에 스케일링,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뭐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을 뭐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뭐 새로 어떤 파생 변수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이제 하나씩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어떤 이제 전처리 과정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형 2유형 문제는 실제적인 어떤 이제 빅데이터 분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분류를 한다거나 어떤 회귀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숫자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이제 문제 예시를 보면은 어떤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해서 승객 어떤 1000명에 대한 어떤 생존 여부가 나와 있는, 그리고 승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진 승객들이 생존을 했는가, 생존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주어지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테스트용 데이터, 그러니까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어떤 고객들의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고객들이 400명의 승객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생존을 했는가, 생존을 못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예측 값을 제출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떤 모델을 이제 만들겠죠. 여러 가지 뭐 모델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추후에 배우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그 모델들을 사용할 때 성능을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이 모델들을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비교해봐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처리 과정부터 해서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모델을 구축해서 학습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얻어서 뭐 결과 자체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이제 평가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만 출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이제 40점의 어떤 큰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형 2유형 문제만 맞추더라도 거의 이제 합격선에 가까이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작업형 2유형 전처리부터 해서 이제 최종 분석하는 단계까지 코드를 쭉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전반적인 사실 그 큰 틀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분석 모델 짜고 그 다음에 분석 진행해서 성능 평가하고 결과 제출하고 이런 식의 전반적인 그 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함수를 쓸 것인가, 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형 2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형 3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가 나오고 나서 좀 이후에 나온 이제 새롭게 등장한 유형인데 통계 분석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론 통계 문제가 대부분 등장을 하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t-테스트라던가 이제 뭐 분선 분석이라던가 이런 통계 분석 모델, 혹은 이제 회귀 분석, 혹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같은 회귀 분석과 관련된 어떤 통계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 문제로는 제가 독립성 검정을 해서 카이 제곱 검정을 실행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검정을 하겠다, 어떤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통 주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분석에 대한 여러분들이 코드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이제곱 통계량을 구하는 어떤 코드가 무엇인지를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그럼 카이제곱 통계량 계산하는 코드를 짜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결과를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계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이제 문제인 3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문항당 15점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작업형 2유형 문제를 정답을 맞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작업형 3유형 문제를 이제 틀리더라도 뭐 작업형 1유형만 다 맞춰도 충분히 합격선에 이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다양하게 막 다 외워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포인트를 맞춰서 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모델 짜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정도로 딱 짜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2유형 문제를 틀리더라도 1유형과 3유형을 완벽하게 정답을 맞추게 되면 60점이 딱 되기 때문에 합격선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이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가끔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점수를 이제 전반적인 어떤 유형들에서 다 확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전처리 부분은 이제 사실 코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연습을 하셔가지고 1유형은 최대한 다 맞추신다 생각을 하시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제 그 통계 기법들을 다 외워갈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이제 기법들을 위주로 이제 기억을 해서 이제 외워가시면은 2문제 중에 1문제라도 내가 아는 게 나오면 15점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내가 외울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회귀 분석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분산 분석, t-테스트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 혹은 카이제곱 검정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외워 가시고 문제를 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이제 모델 같은 것들 잘 기억을 좀 하셔가지고 작업형 2유형 문제는 한번 쭉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쭉 작성을 하고 이제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좀 코드를 고쳐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조금 몇 개를 좀 체크를 했는데, 아까 이제 특징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주기적으로 저장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창이 꺼진다거나 사이트가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갑자기 인터넷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사실 인터넷 문제 생기면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그게 이제 동기화가 되지 않아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꼭 저장을 계속적으로 필수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저장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제출한 코드만 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출을 여러 번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정답을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아 라고서 좀 더 이제 뭐 정확도를 올려볼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가 마지막에 실수로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출한 게 더 좋은 결과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잘못 제출하게 되면 마지막 걸로 이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제출하고자 하는 코드는 마지막에 꼭 제출을 해서 이제 내가 점수를 이제 손실 보지 않도록 이제 최대한 이제 주의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출을 하시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은 여러 번 하셔도 돼요. 테스트하면서 계속 제출하셔도 되는데 마지막 것만 채점이 된다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형 1유형과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별하게 어떤 제출 버튼을 딱 누른다기보다는 이제 답안 제출 화면으로 따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딱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뭔가 제출한다기보다는 답안 제출하는 화면에 따로 이동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1유형, 2유형, 3유형이 진행이 되는지 사전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테스트 환경을 이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서 여기선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해야 되는구나, 여기선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미 경험을 해보시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사실 이제 계산기, 뭐 메모장, 뭐 전자기기나 이런 프로그램들 다른 것들은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다 걸리시면은 시험을 못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 활용 안 하시고 이제 손수 그냥 그
웹사이트 딱 안에서 시험 보는 그 CBT 환경 안에서만 딱 코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되지 않은 다른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실수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제 그 코딩을 작성하는 답안을 제출하는 그 사이트에서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점수가 이제 없습니다. 부분 점수는 없고 그냥 이제 틀리면, 그러니까 뭔가 정답 중에서 뭔가 틀린 게 있으면 감점하는 식으로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맞췄고 이 부분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두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점수가 좀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1유형과 3유형은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지만 정답이 주고 나머지는 틀리면 무조건 오답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 답변을 제출한다거나,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답변을 제출한다거나 혹은 제출 형식이 안 맞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모두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실수 없도록 제출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답변이 제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테스트한다고 이제 프린트문 같은 경우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실행하실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제출할 어떤 코드만 딱 실행해서 프린트가 딱 제출이 돼야 되는데 실수로 이제 내가 그 전에 테스트했던 프린트문이 같이 껴 있어서 이제 복수로 오답이 이제 들어간다거나 다른 이제 오답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제출되는 결과를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코드를 어떻게 짜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코드를 이제 얼만큼 복잡하게 짰냐 아니면 단순하게 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출된 결과가 정답을 맞췄냐 못 맞췄냐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코드가 아닌 이제 제출 결과를 이제 최대한 이제 그 답변에 맞게끔 제출이 되게끔 이제 제출 결과를 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업형 이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짤 수 있어요. 뭐 전처리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모델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이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을 할 때 이제 어떤 파일을 제출한다거나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을 해서 제출한다거나 어떤 컬럼명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형식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형식을 위반하면은 이제 감점이 되거나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제출하실 때는 파일명, 그 다음에 이제 컬럼명과 같은 이제 문제에서 딱 이렇게 해라라고 제시한 부분들을 꼭 지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잘못된 어떤 이제 뭐 이름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이제 틀린 부분들이 있는 게 중복적으로 계속 적용이 됐을 때는 누적돼서 점수가 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해서 코드로 테스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출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점수를 이제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 이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알고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뭔가 이제 분석을 직접적으로 해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왜 이렇게 짜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의 어떤 훈련 샘플, 즉 이제 어떤 전체적인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걸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또 이제 머신러닝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알고리즘 안에서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때 그 컴퓨터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규칙과 어떤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패턴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머신러닝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그런 분석하는 과정들을 이루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분야가 어떤
이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계학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아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통계 기법들이 있는데, 그 통계 기법에서 시작이 돼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값을 이제 예측하고 값을 이제 뽑아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발전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발전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코드를 통해서 이제 파이썬 또는 이제 R의 어떤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좀 더 손쉽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제 시험을 이제 칠 수 있고, 이런 시험이 나온 이유가 이런 이제 통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이제 파이썬과 R이라고 하는 어떤 코드를 통해 가지고 쉽게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더 분석을 하고 또 시각화를 하고 또 이제 그런 전처리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할 수 있게끔 이제 발전해 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는 이제 강의에서 진행을 할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어떤 과정들이 다 이 프로세스 안에서 다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머신러닝 분석, 즉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탐색하고 어떤 데이터를 이제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분할한다는 얘기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학습에 사용할,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학습에 사용할 어떤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고 그 외에 이제 내가 검증용으로 한번 사용할 데이터를 이제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분할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 결집값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해야 되면 또 변환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어떤 추출한다거나 데이터를 삭제한다거나 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딱 완료가 되면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학습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실제적인 어떤 이제 실무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회사 시험에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작업형 이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성능 평가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 순서를 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시면 내가 먼저 데이터 체크해야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하고 전처리 과정 필요하지, 그 코드를 이제 하나씩 그렇게 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이제 모델을 학습해야겠네, 그럼 모델을 만들어야겠네, 그 다음에 학습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평가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코드 이렇게 짜면 되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기억을 하신다면 작업형 이유형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세부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데이터 확인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데이터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럼 내가 이걸 회귀 분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분류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비지도 학습인가,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분석을 할 것이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다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분할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그리고 검증 그리고 평가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나눠 가지고 내가 이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하고 이 데이터는 평가에 사용하겠다 라고 이제 분류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처리 과정은 이제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뭐 결집값이나 이상치 이런 것들 처리한다거나 표준화 작업, 정규화 작업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나 정규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데이터의 어떤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 스케일링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게 용이하게 만들 것인가, 내가
데이터를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처리 작업이에요. 그래서 스케일링 작업을 통해서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꼭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는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모델 학습은 이제 내가 회귀 분석이냐, 분류 분석이냐, 아니면 비지도 학습, 뭐 군집 분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건지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력 값들을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델을 이제 학습하고 구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성능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정확도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평가하고 알고리즘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하게 제가 이제 5단계로 나눴는데 이 프로세스를 기억을 하셔서 그 각 프로세스마다 어떤 것들을 진행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셔서 내가 시험장에서 특히 작업형 2유형 문제를 풀 때 이 단계별로 하나씩 코드를 작성해 나가면 좀 더 원활하게 머신러닝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제 시험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시험에서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하나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걸 집중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분석 공부를 하시면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지 내가 어떤 이제 포인트를 잡고서는 내가 시험에 이제 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좀 집중적으로 좀 큰 틀을 좀 잡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코드들이 필요한지 어떤 이제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 아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코드를 짜면 되겠구나 틀을 잡으시고 그 안에서 모델만 바꾸신다거나 전처리 과정들만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일단 통계 분석을 먼저 공부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통계 기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기법을 배워간다 이렇게 집중을 하신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전처리하는 코드들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아 이런 문제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전처리하겠다. 예를 들어 결집값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상값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방법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지운다거나 혹은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코드를 통해서 이제 다루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뭐 엑셀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는 작업들이 이제 내가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머신러닝 이제 분석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이제 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해서 OT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